숏 오디오 북스. 오늘의 쇼도북 제목 낮 하늘의 별. 마지막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녀에게 깨지고 무너지는 날, 그의 발걸음은 서점으로 향했다. 그가 선 곳은 아무도 찾지 않는 서점의 가장자리, 낡은 책들을 판매하는 구석진 서가였다. 먼지가 소복하게 쌓인 유기된 책들의 외로운 아우성이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밤 하늘의 별이 베스트셀러라면 마음으로 보아야 찾을 수 있는 그 책들은 낮 하늘의 별이다. 그는 책들을 손가락 끝으로 쓱 훑으며 달랠 길 없는 외로운 마음에 위안을 얻는다. 은밀한 위로였다. 유리와 같은 그의 마음은 읽기 쉬운 사람이기에, 들키기 좋은 사람이기에, 쉽게 깨지고 무너지는 사람이기에 그에게 서점은 숨기 좋은 도피처나 다름없었다. 양장본과 반양장, 종이 등 겉표지 양식에 따라 손가락이 느껴지는 책들의 감촉이 색다르다. 딱딱한 겉표지의 양장본 책은 자신을 소유해달라는 듯 손짓하고, 조금은 부드럽지만 묵묵한 반양장의 책은 자신을 이해해달라는 듯 눈빛을 보내는 것 같다. 부드러운 감촉의 종이책은 언제고 찢어질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 버티고 또 버틴다. 그는 손이 닿지 않은 책장의 맨 아래 먼지가 쌓인 종이책이 자신과 비슷한 처지라 생각했다. 종이책을 집어들자 손가락 끝에 낭떠러지에서 떨고 있는 이름 모를 전우의 떨림이 느껴졌다. 전장이라는 사회 속에서 쉽게 추락하지 못해 매달려 있는 그와 같이 존재감 없는 전우들. 그는 종이책을 품속에 안았다. 어떤 책인지는 상관없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책이면 되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그가 집으로 돌아와 자세히 본 책이 그에게 묻는다. 내가 너에게 행운이 될 수 있을까? 그는 구매한 책을 들고 전장으로 향했다. 길 잃은 유령들의 초조한 숨결들로 가득한 지하철 안에서 그는 천천히 날숨을 내뱉고 책을 폈다. 저자는 경주에서 목장집 큰딸로 태어나 초등교육까지밖에 받지 못한 중년 여성의 작가였다. 그녀는 굳건한 눈매와 관대한 미소가 인상적인 강건한 정신의 소유자 같았다. 그가 고른 책은 내가 너에게 행운이 될 수 있을까? 란 제목의 동화책이었다. 사랑에 빠진 공기와 먼지에 관한 이야기다. 불멸의 공기는 죽음이란 걸 알지 못하고, 가라앉은 먼지는 형태가 되어 화죽으로 쓸려가는 최후의 죽음을 알고 있다. 이런 공기와 먼지의 사랑 이야기였다. 아직 형태가 잡히지 않은 먼지는 흩날리는 바람에 하늘로 날아와 춤추고 있는 공기와 만난다. 공기는 아무 걱정과 근심 없이 춤추고 있었다. 먼지는 공기의 주변을 맴돌며 서성였다. 공기는 더 높은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었지만 먼지는 계속 가라앉는 중이었다. 그런 먼지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것은 공기였다. 가라앉아도 상관없다는 듯 먼지의 손을 잡고 바람을 들이며 춤을 췄다. 그들에게서 바람은 음악이고 태양은 관중이며 후두둑 떨어지는 빗방울은 박수갈채였다. 공기와 함께라면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갈 수 있었다. 하지만 가라앉는 먼지의 숙명을 공기는 알지 못했다. 하늘에서 표류하던 먼지는 사람들 세상으로 내려가기 마련이었다. 어느 집 창문으로 새어 들어가 이름 모를 방구석에 내려앉아 묵은 먼지가 되는 삶. 먼지는 쓰레기가 되거나 방치된 채 그곳에서 일생을 보내게 된다. 먼지가 공기에게 물었다. 너와 나는 생김새도 다르고 쓰임새도 달라. 너는 꼭 필요한 존재지만 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고. 공기는 먼지의 그 말이 아팠다. 공기가 먼지를 붙잡고 또 붙잡아도 가라앉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럼 나도 가라앉을게. 나에겐 네가 필요하니까. 먼지는 무한한 꿈과 운명을 지닌 공기가 자신과 방구석 틈으로 가라앉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공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별뿐이라고 생각했다. 먼지는 공기를 내버려 두고
홀로 빌딩숲 사이로 날아갔다. 바람에 몸을 맡겨 이끄는 대로 추락했다. 이대로 죽어도 좋다는 생각을 했지만 공기가 옆에 있었더라면 더욱 행복한 죽음이라고 생각했다. 갈색 벽돌에 오래된 5층 빌라 베란다 열린 창문에 이불이 걸려 있었다. 커다란 해바라기 무늬가 갈색 실로 수놓은 아기 이불이었다. 해바라기 노란 꽃잎 곁에 가라앉은 먼지는 곧 일생을 보낼 집을 바라보았다. 갓난 아기가 있는 가난한 신혼부부의 집이었다. 나쁘지 않았다. 아이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를 들으며 잠시 공기에 대한 생각을 접을 수 있었다. 눈을 감고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어느새 먼지를 찾아 옆으로 다가온 공기의 구슬픈 울음소리였다. 공기가 흐느끼며 먼지에게 말했다. 네가 어느 날 죽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차라리 너와 함께 죽을래. 그런 공기를 보며 먼지는 가슴이 아팠지만 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너는 죽을 수가 없어. 죽음이란 건 너에게 해당되지 않아. 공기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죽는 방법을 알아냈어. 그곳에선 너도 아마 죽을지도 몰라. 나와 같이 가지 않을래? 먼지는 공기와 함께 죽을 수 있다는 것이 기뻤다. 죽는 것보다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성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 먼지는 공기의 손을 잡고 이끄는 대로 몸을 맡겼다. 공기는 멀리 날아올라 미국에 있는 나사로 먼지를 데리고 갔다. 그곳에는 곧 발사될 우주선이 성을 내며 불길을 내뿜고 있었다. 우주선 틈 사이로 몰래 들어간 공기가 먼지에게 말했다. 저기 우주엔 나란 존재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다른 생김새가 아닌 쓰임새도 필요 없이 함께 있을 수 있어. 먼지와 함께라면 자신도 버리는 공기의 용기가, 사랑이, 결심이, 희생이 감격스러웠다. 먼지는 공기와 손을 잡고 우주선 안에서 멀어지는 지구를 바라보았다. 오색빛깔 아름다운 지구에서 희박한 확률로 만나 사랑에 빠진 공기와 먼지의 사랑이 우주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내용의 동화책이었지만 그는 이것이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했다. 흔들리는 바람에 만난 공기와 먼지가 서로에게 안녕하며 시작되는 내가 너에게 행운이 될 수 있을까? 동화책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그는 생각했다. 요즘의 사랑은 나에게 너는 행운이 될 수 있을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로 넘친다고. 그녀는 그의 깨진 마음을 알고 있을까? 무너진 사랑의 기억을 그녀는 추억으로 남겼을까? 아니면 기억조차 하지 못한 채 다른 이와 사랑에 빠졌을까? 달랠 길 없는 외로운 마음을 동화책 사이에 껴놓고 다음 역에서 내리기 위해 그는 지하철 문으로 향했다. 빈자리를 확인하고 다급하게 좌석에 앉으려는 중년 남성과 부딪히는 바람에 그는 바닥에 동화책을 떨어뜨렸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책 모서리가 찌그러졌다. 찌그러진 모서리에 닿은 어떤 여자의 거친 손. 이름 모를 낯선 여자가 책을 집어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녀의 손은 고단한 삶의 흔적이 느껴질 만큼 거칠었지만 스친 손등의 감촉은 따뜻했다. 그에게 책을 건네주고 역에서 내리기 위해 옆에 선 여자의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났다. 그것은 마음으로 느껴야 볼 수 있는 낮 하늘의 별이었다. 그는 지하철 역사를 나와 종이책에 찌그러진 모서리를 보듬었다. 깊게 들숨을 들이키고 잿빛 하늘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태양 옆에서 반짝이는 작은 행성들이 보이는 듯했다. 태양 곁에 무수히 많은 별들이 알아봐 달라는 듯 빛을 발하고 있었다.